안녕하세요. 저택업TV의 명품 PD 한 PD입니다. 자, 오늘은 대전의 강한 최근 시세 흐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 대전의 시세가 죽지를 않습니다. 죽지를 않습니다. 자, 최근 대전의 시세가 중심부도 강하고 외곽으로 이제 그 뭐라고 하죠? 풍선 효과. 보통 이제 중심부가 이 가격이 정체되고 그다음에 외곽으로 퍼지면서 갭 메우기로 해서 외곽의 아파트 강세를 보여줬죠. 중구 쪽에 유천동, 태평동 뭐 그런 쪽에 강세를 보여줬는데 이번 주에 감정평가원에 나온 자료에 의하면 지적동, 반석동 뭐 그쪽으로 또 이렇게 강한 시세 흐름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서구 둔산동 근처에 클럽 아파트 주변의 가격, 서구의 아파트가 강세를 보여준다. 자, 그런 자료가 나왔는데 실제 그 아파트에서 실제 거래되는 아파트에서 어떤 시세 흐름이 보여주고 있나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러한 가격대, 이렇게 거래가 되는 가격대에 매도를 하신 분들이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 세종으로 이제 넘어오고도 있다라는 거죠. 야, 그런 점에서 이제 얼마를 가지고 넘어오나, 그리고 세종의 또 요즘 가격대가 굉장히 세졌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대전의 시세를 한번 파악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자, 제가 일부러 대전의 그 맨 끝 반석역이죠. 대전의 완전 외곽이죠. 여기 감정평가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세종과 인접한 반석, 뭐 지족 그쪽이 강세를 펴줬다라는 얘기를 했죠. 자, 이 삼부 르네상스 아파트 이게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죠. 자, 34평이 현재 3억 6,500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뭐 2004년도 17년 차 아파트네요. 자, 17년 차 아파트. 최근에 뭐 2019년 12월 달 그러니까 불과 2개월 만에 한 5,500 정도? 한 5천에서 한 6천 정도가 올랐네요. 한 5천 정도? 5천 정도. 물론 이제 뭐 고점이 또 3억 5천에 있으니까 평균 한 5천 정도? 한 4천에서 5천 정도가 올랐네요. 거의 10%가 올랐네요. 기세가 코브라 각도입니다. 코브라 각도. 자, 엄청나게 올랐죠. 자, 중요한 거는 이 아파트가 뭐랄까 외곽에 있으니까 뭐 그렇게 인기는 있진 않았죠. 이렇게 외곽까지 거의 한 10%가 올랐다. 한 두 달 만에. 자, 그리고 여기 반석터 샵이죠. 자, 이 아파트도 요즘 뭐 기세가 무섭죠. 이것도 거의 분양가에 한 2억이 올랐네요. 2억. 계속 오르네, 계속. 작년 12월에 한 4억 7천인데 지금 5억 3천, 6천이 올랐네요. 계속 오릅니다. 계속 이 리슈빌 이것도 많이 오르죠. 예미지 한번 보시죠. 예미지 48평. 작년 12월에 6억 2천, 1,800 정도, 6억 한 7천 정도 레알층이. 뭐 이거는 작년 7월하고 비슷한데 최근 실거래가 7억 6백이니까 이것도 한 3천 올랐네요. 3천. 최근 실거래가 7억 6백, 6억 7천에 거래됐으니까 자 올랐다. 바닥에서는 2억 한 3천이 올랐네요. 바닥에서는 2019년 1월 기준으로 볼 때는 한 2억 한 2, 3천이 올랐다. 자, 이렇게 시세가 오르고 있다는 거죠. 자,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7억에 매도하신 분들이 이 가격을 가지고 세종으로 넘어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세종의 어떤 요즘 강한 시세 흐름도 연관져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노은동 하나 꾸며그린 이건 안쪽에 좀 있는 아파트네요. 자, 안쪽에 있는 아파트. 이것도 요즘 거래가 많이 됐네요. 이거는 요즘 거래가 많이 됐네요. 자, 이것도 4억. 19년에 4억 2,800, 한 2,800 정도, 한 2,800 정도 올랐네요. 한번 생각을 해볼 만하죠. 과연 이걸 누가 사는 건가? 자, 실수요자가 사겠죠, 실수요자가. 뭐, 지금 투자자가 들어갈 단계는 아니죠. 뭐 제가 아는 그 전문 투자자들은 뭐 빠져나온 지가 뭐 이미 오래됐죠. 뭐 계속 조정지구 얘기가 나오고, 또 조정지구가 되면은 또 중과세가 되니까 이미 투자자들은 여기 들어갈 수도 없고 거의 빠져나오는 단계인데 실수요가 사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왜 그러냐면 대전에 그 신축 분양을 하면 뭐 요즘 뭐 몇십 대 일, 뭐 몇백 대 일 나오고 분양권 프리미엄도 뭐 거의 1억, 뭐 동구 SK, 신흥 SK도 뭐 1억이 넘지 않습니까? 그러면 5억이 되다 보니까 갭이 생기는 거죠. 따라잡을 수 없는 거죠. 그 입지는 또 떨어지고, 막 예를 들어서 입지는 떨어지고 가격이 높고 뭐 상품성만 가지고 들어갈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아파트로 그 실수요자들이 움직이고 있다. 자, 일단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해석을 하자면.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도 많이 올랐더라고요. 열매마을 금성백조 예미지 9단지. 네, 제가 이 가격 보고 사실 깜짝 놀랐는데, 자, 5억 4,900입니다. 4층이. 자, 5억 4,900인데, 작년 12월 달에 4억 9천, 5억이라고 하고, 5억 천에 거래된 것도 있으니까, 4층 기준으로 보면 6층이 4억 9천 됐으니까, 5천, 한 6천이 올랐네요, 6천. 자, 6천이 올랐습니다. 자, 계속 신고가죠. 뭐 이 아파트는 뭐, 학군이 좋은가요? 자, 초등학교, 중학교가 끼고 있네요. 초중고가 다 끼고 있네요. 역시 학군이 좋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다른 아파트와 가격 차이를 확 비주고 있다. 예를 들어 이 앞에 7단지 32평으로 보면 3억 8천. 가격 차이가 많이 나네요. 뭐 1억 이상 차이가 나죠. 이 아파트랑. 자, 이 아파트도 많이 올랐네요. 자, 이 아파트도 많이 올랐습니다. 이 아파트도 작년 11월에 비해서 한 7, 8천 올랐네요. 자,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아파트 대전 150만 명, 대전 150만 명. 자, 대전은 뭐 외지에서 들어와서 사는 도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150만의 자체 수요를 가지고 산다. 자, 그런데 인구는 늘어나는 도시는 아니다. 그리고 세종으로도 빠져나간다. 그리고 뭐 어떤 뭐 직장이 계속 늘어나는 도시도 아니다. 자, 그런데 21년 차 되는 아파트들이 5억대에 사야 된다.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건 좀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학군이 무지하게 좋다. 진짜 뭐, 뭐라고 그러죠? 뭐, 사자들이 사는 학군이다. 자, 그렇다면 또 얘기가 틀린데, 신축의 어떤 상품성도 떨어지고, 21년 차. 그렇다고 여기가 예를 들어서 재건축이 또 사업이 가능성이 있는 그런 아파트냐, 또 그런 문제는 또 틀린 문제죠. 뭐 용적률이 기본적으로 다 빼먹었으니까. 자,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대전은 급등을 하고 있다. 자, 이쪽 보시죠. 죽동 금성백조 이미지. 이게 이제 죽동에서 가격을 리드한 아파트죠. 자, 이 아파트도 시세가 빠지질 않고 있습니다. 6억 5천. 자, 계속 오르고 있죠. 자, 거래도 많이 됐네요. 최근에. 자, 최근에 이렇게 거래가 많이 됐다. 자,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시세는 뭐 한 3, 4천 올랐는데 왜 거래가 많이 됐냐? 자, 실수요자들이 집이 모자르다는 거겠죠. 집이 모자르다. 단기간에 대전은 지금 그 적정 필요량에 비해서 모자르다. 자, 이제 그렇게 모자르다 보니까 뭐 이제 청약을 했는데 안 되니까 자, 이런 신축급으로 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갑천이나 또는 뭐 저기 어디야 상대동 아이파크 뭐 그런 데는 뭐 그리고 탐방동 이편한 세상 그런데 뭐 7억 5천 뭐 7억 8억 뭐 8억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 아파트에 살고 어떤 그 도심 접근성이 좋으나 이런 아파트로 차선책을 마련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결국은 이게 뭐냐면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가보시죠. 저쪽으로 가시죠. 트리플 시티를 한번 가보시죠. 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기준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전 시간에 그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서울 수도권, 자, 수도권 아파트의 기준점을 제가 A급제 기준점을 정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그 기준점은 서울의 강남의 아파트가 기준점이 되는 거죠. 자, 강남의 아파트가 기준점이 되니까 판교 아파트의 시세가 나오는 겁니다. 자, 판교 아파트의 시세가 나오니까 분당의 시세가 나오는 거죠. 자, 판교의 시세가 나오니까 광교가 나오는 겁니다. 자, 광교의 시세가 나오니까 그 영통구 앞에 망포 힐스테이트. 자, 그 망포의 그 신축들의 시세가 나오고 그 시세와 그 수평을 맞춰서 8달 재개발이 나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광교의 시세 기준으로 해서 화서 프로지오가 나온 겁니다. 자, 화서 프로지오의 가격은 그렇게 쉽게 예상을 할 수 있었죠. 어떻게 보면. 자, 그 기준점을 가지고 예상을 하면 그때 분양가가 5억이었다. 비싸다고 그랬죠. 자, 그게 비싼 게 아니었죠.
자, 광교가 10억이었으니까 당연히 그거 싼 거죠. 프리미엄을 1억을 주건 2억을 주건 무조건 샀어야 되는 거죠. 자, 그게 지금 현재는 9억이 넘으니까 9억이 넘고 10억에 뭐 13억까지 나오더라고요. 자, 문제는 화서 프로지오도 지금은 광교를 넘을 수가 없죠. 자, 지금은 넘을 수 없지만 나중에 그 주변에 신분당선이 들어온다. 또는 스타필드가 들어온다. 그 다음에 GTX가 들어온다. 자, 그때는 광교와 경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이제 그 도시, 화서 프로지오가 강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제가 왜 그 얘기를 드렸냐면, 그런 서울 수도권 시장은 기준점에 대한 검증이 신뢰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점에서? 왜냐하면 수요가 2,500만의 도시이다 보니까 풍부한 수요를 받쳐준다는 거죠. 풍부한 수요를. 자, 받쳐준다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그 기준점이 단기간에 유동성이 들어와서 과도한 그 거품 구간이 있지만, 자, 그게 어떤 그 자율 조정에 의해서 어떤 그 오차의 갭을 줄여가면서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기준점의 신뢰를 쌓아갈 수 있는데, 자, 이런 그 150만의 광역도시, 자, 여기는 예를 들어서 세종에서 이 대전에 갑천 트리플시티나 상계동 아이파크를 사러 들어오진 않겠죠? 자, 논산에 사시는 분이 여기 사러 들어오지는 않는다는 거죠. 않는다는 거죠. 청주에서 여기로 들어오지는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대구의 수성구처럼 경산에서 수성구로 들어온다. 교육학군 때문에. 자, 그렇게 되면 또 얘기가 틀리죠. 뭐 그래서 대구가 폭등한 거 아닙니까? 대구의 수성구가 10억에서 12억이 간 게 아닙니까? 그러한 기준점에 대한 어떤 가치 평가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전 시간에 이야기해 드렸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지금 대전 신축의 기준점을 두 개를 고르라면 상대동 아이파크와 갑천 트리플시티입니다. 자, 이 두 개에 대해서 철저한 검증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밑에 그 어떤 그 구축들, 준신축들의 가격들에 대해서 그 가격이 제대로 평가가 되었나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두 아파트 또는 탐방동 이 편한 세상들이 이 가격을 버텨주지 못하면 그 나머지 아파트들도 다 우르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두 아파트의 검증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한번 이 두 아파트의 검증을 좀 해보면, 자, 보십시오. 갑천 트리플시티. 여기에 그 자연 생태공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엄청 뛰었죠. 도안 신도시의 생태공원. 자, 거기에 새 아파트. 참 매력이 있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신도시라고 무작정 좋은 건 아니죠. 자,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자, 도안 신도시 길쭉하게 생겨서 길이 하나의 외통수입니다. 외통수. 자, 그리고 이쪽으로 길이 있죠. 자, 이제 이쪽 길을 이용해서 이렇게 전산동 쪽으로 들어가겠죠. 자, 이 길이 많이 막히겠죠. 이게. 그리고 여기는 대중교통이 없는 데지 않습니까? 지하철이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아침에 많이 막힌다는 거죠. 이 길이 외통수의 길이다. 자, 그리고 신도시가 이렇게 길쭉하게 생기다 보니까 상권이 맨 끝에 있다는 거죠. 상권이. 자, 상권이 맨 끝에 있어서 이 우미린 아파트면 상권의 이용이 편하다. 자,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아파트는 아이파크 빼고는 시세가 약하다라는 거죠. 시세가 약하다. 이 동네 상권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트리플시티 역시 상권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뭐 상권이 있는지, 요 조그맣게 있는 것 같은데, 신도시 상권, 항아리 상권이 약하다는 거죠. 이러한 그 생태공원, 호수공원이 들어와서 자연의 쾌적성을 누리려면 상권도 좋아야 되고, 학권도 좋아야 되고, 그런 것이 다 겸비가 됐을 때 이 자연 호수공원의 가치가 뛰어난 거죠. 이것만 가지고는 힘들다라는 거죠. 자, 이게 지금 현재 한 7억 정도 하나 봅니다. 7억 정도. 예를 들어 지금 7억 정도인데, 과연 이 가격에 사신 분들이 가격 방어가 앞으로 될 것인가? 지금은 신축의 어떤 상품성이 뛰어나니까 가격이 방어가 되는데 가격 방어가 될 것인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죠. 여기에 사시는 분들이 불편하면 다 나가겠죠. 자, 매물이 많이 나오겠죠. 불편하다고 생각하면. 자, 그리고 여기 또 임대 아파트가 지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또 학군도 그렇고, 자, 그리고 학원가도 형성이 안 되는 또 지역이고 아직까지는. 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기준점의 시세가 검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냉철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나머지 이 아파트의 시세를 가지고 나머지 아파트의 시세가 형성이 되니까. 자, 그럼 다음에
상대동 아이파크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보시죠. 자, 이게 지금 매매가가 거의 9억입니다. 9억. 자, 이 가격이 기준점이 된 거죠. 이 주변의 아파트의 기준점이 된 거죠. 자, 이 아파트가 이 주변의 아파트의 기준점이 된 것만이 아닙니다. 문제는. 자, 여기 38평형 바로 10년 차, 한 11년 차 됐나요? 준신축도 아니죠. 이제 구축에 들어가는 축에 들어가는 거죠. 자, 이 아파트가 38평형이 8억, 8억 5천, 8억 8천이네요. 자, 8억 9천까지 갔습니다. 자, 이것도 9억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5단지 34평형이 자, 6억 한 3천 정도. 자, 11년 차입니다. 6억 3천. 자, 여기 할라 비발디가 이게 48평형이네요. 48평형이 9억 5천. 자, 40평형이 8억. 자, 8억이라는 거. 자, 역시나 뭐 10년 차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 아파트가 올라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아파트의 기준가가 정해졌기 때문에 이 아파트가 갭매우기를 한 거죠. 자, 그리고 이 아파트가 올라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아파트가 냉정하게 보시면 이거 한적한 곳에 아파트를 지어놨죠. 도시개발 방식으로. 자, 외곽이라는 거죠. 이 도심도 아니고 호반 베르디움의 이쪽에 있는 위치보단 떨어지죠. 중심 상권은 이쪽에 있으니까. 그리고 뭐 이 서구 둔산동 쪽이 또 중심이니까 그런 기준을 보면 외곽이다. 근데 이 아파트가 9억이다. 자, 생각해 볼 만한 문제라는 겁니다. 물론 상품성이 좋아서 이제 9억이 갔지만 그리고 앞으로 도안 신도시가 이렇게 딱 개발이 된다. 이쪽이 된다. 그래서 어떤 신도시가 된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과연 여기가 다 신도시가 개발이 돼서 둔산동처럼 되기에는 과연 얼마 만에 시간이 걸리겠느냐라는 거죠. 시간의 가치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시간의 가치. 자, 그런 점에서 과연 이 논바닥, 주변이 논바닥인데 이걸 9억을 주고 자, 9억을 주고 들어간 사람들이 과연 투자로 들어갔는지 실수요로 들어갔는지 저는 정확히 모릅니다. 여긴 분명히 투자도 들어가신 분도 있고 실수요로 들어가신 분이 있는데 과연 실수요로 들어가신 분들이 상권도 별로 없고 그리고 교통도 안 좋고 자, 그런 지역을 9억에 주고 들어갔다. 자, 과연 몇 년이나 살 수 있겠냐 이거죠. 그러면 나중에 매물이 쏟아진다. 자, 매물이 쏟아지면 과연 다른 사람들이 그 매물을 그 가격에 받아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자, 여기는 9억을 때리니까 여기는 이쪽에 있는 아파트는 아주 호재가 된 거죠. 이 가격을 기준으로 가격 형성되니까 그 가격대에 치고 나오시는 분들은 매우 제가 보기에는 현명한 선택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10년 차가 넘어가니까 10년 차가 넘어가는데 이걸 받아준 거죠. 이 아이파크 시티 때문에 이 가격대를 받아준 거죠. 자, 제가 얘기하는 건 바로 이런 기준점에 대한 검증을 필요하다. 과연 이 가격대가 방어가 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어떤 기준으로? 자, 여기가 학군이 엄청 좋다. 대구 수성구처럼. 자, 대구 수성구는 중심과 학군, 자, 그리고 교통, 인프라 모든 걸 갖춘 도시입니다. 모든 걸. 외곽 도시에서도 계속 들어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재개발이 되는 거죠. 재개발, 재건축이 된다는 얘기는 그 지역의 입지가 뛰어나다는 거죠. 자, 그 입지의 측면, 개발 발전성의 측면, 자, 이제 그런 걸 검증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주변이 과연 개발이 어느 정도로 되느냐, 그리고 그 속도가 어느 정도냐. 여러분, 최근에 그 부동산 그 전문가들의 트렌드가 뭐냐면 데이터, 차트, 자, 그런 것 가지고 이제 단기 매매 위주, 공급량 가지고 어떤 그 매매하는 위주, 자, 그런 거로 본다는 거죠.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발전성에 대해서 그 잘 믿지를 않아요. 자, 발전성에 대해서.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세종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타이밍을 다 놓쳤습니다. 세종에 대한 발전성에 대해서 확신을 못 갖는 거죠. 뭐 대한민국에서 그런 발전성을 가지고 도전했던 경우가 송도였는데 그 송도가 대표적인 어떤 그 실패 사례가 되지 않습니까? 과다한 공급량으로 인해서 그리고 서울과의 접근성도 멀고 그리고 계속 공급이 되니까 시세가 올라가지 못하더라. 자, 그런 점에서 이제 그 발전성에 대해서 의문을 갖더라는 거죠. 그 정도로 대부분의 그 전문가들은 발전성에 대해서 어떤 그 신뢰를 갖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발전성에 대해서 굉장한 그 신뢰를 갖고 공부를 하고 뭐 그렇게 보는 그 장기 투자하는 스타일인데 자, 제가 보기에는
자, 제가 보기에는 제 그 발전 전문가, 발전성에 관한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는 자, 대전이라는 도시, 150만의 도시가 있는데 인구는 늘어나지 않는다. 자, 그리고 세종으로 계속 빨려 나가는 추세이다. 아직까지는 뭐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빨려 나가는 추세이다. 자, 그리고 그 세종의 퀄리티가 나쁘지 않다. 세종의 퀄리티가 뛰어나다. 제가 얘기했지만 항상 얘기했지만 세종은 그 동질성, 집중성이 뛰어난 도시입니다. 대전의 강남이 될 수 있는 지역이 세종이라는 거죠. 자, 앞으로 세종이 좋은 성과, 교육적인 좋은 성과를 이번에 가격도 레벨을 냈으니까 자, 그걸 기반으로 해서 또 좋은 교육 환경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그 빠져나가는 속도는 더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좋은 직업군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내려오고 전국에서 모이니까 대전에서 가는 것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모이니까 자, 그런 점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자, 제가 이제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자, 이 도안 신도시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예를 들어서 이 둔산동은 위치가 좋죠. 여기에 중구가 있고 여기에 구도심이 있고 그리고 위에 그 뭐라 그랬죠? 여기 그 직장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직주 접근도 좋고 이 안에 직장들도 많고 그리고 이 교통의 인프라도 좋고 자,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도시의 연결성이 좋지 않습니까? 사방으로 연결되는 어떤 사통팔달이 둔산동이다. 자, 그런데 이게 상품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도안 신도시를 만들었는데, 자, 도안 신도시라는 데가 너무 발전성이 더디다는 겁니다. 더디고, 그리고 이 도시계획이 잘 되어 있지 않다. 상권의 어떤 집중성이, 중심 상권이 떨어진다는 거죠. 자, 여기는 백화점이라도 있고, 여기 백화점도 없고, 그 중심 상권이 미약하고, 새로 들어오는 아파트, 이 트리플 시티 같은 경우는 상권의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고, 상대동 아이파크 역시 마찬가지고. 자, 그리고 이 옆에를 보십시오. 이 옆에가 또 개발이 이 앞에가 또 중심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또 이게 개발이 잘 된 또 어떤 택지지구도 아니고. 자, 연결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자, 차라리 이 안쪽 유성구가 더 낫다는 거죠. 유성구는 또 세종하고 연결되니까. 자, 그렇게 본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유성구에 가까운 쪽도 집이 강세인 이유가 있겠죠. 자, 그런 점에서 기본적인 도시의 입지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 점이 아쉽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 자, 그 원석도 아쉽고 개발 속도도 느리고 그런데 가격은 최고가다라는 겁니다. 최고가.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냉철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다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크로바 아파트 쪽으로 넘어가 보시죠. 자, 일단 크로바 아파트의 시세를 한번 보시죠. 작년 말에 또 거래가 터지고 뭐 가격이 조금 멈칫하는 것 같더니만 가격이 계속 올라가더라는 거죠. 자,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크로바 아파트 가격이. 자, 보시죠. 자, 40평 가격이 12억 2천 정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6평이 10억 3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주 코브라 각도입니다. 코브라 각도. 자, 그 다음에 47평형이 12억 7천, 뭐 13억 9천까지 찍었네요. 이거는 뭐 조금 내려왔네요. 자, 57평이 17억. 이거 계속 올라가네요. 자, 대전에도 17억짜리가 있다. 대전 시민들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대전에도 부자들이 많겠죠. 자, 그 부자가 17억에 들어간다는 거죠. 이 낡은 아파트에. 자, 어쨌든 여기는 입지가 좋은 곳이죠. 학군도 좋고. 자, 문제는 이 아파트가 시세가 계속 강하니까 약한 모습을 안 보여주니까 이 주변의 아파트들이 다 올라갔다는 겁니다. 3억 8천, 9천까지 갔죠. 자, 이거 얼마까지 갔습니까? 3억 한 7천 정도 올랐네요. 계속 갭매우기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죠. 여기 강변 아파트 36평. 어휴, 이게 얼마입니까? 한 6억까지 찍었네요. 자, 이것도 뭐 길게 안 보겠습니다. 11월 달에 5억 2천, 한 8천이 올랐네요. 자, 8천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을 기준으로 해서는 한 1억 4천, 4억 4천에 거래되어 있으니까 1억 6천이 올랐네요. 1억 6천이 올랐습니다. 4개월 만에. 자, 이렇게 계획 매우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게 뭐냐면, 대전의 시작은 신축에 대한 열망으로 시작했다는 겁니다. 신축에 대한 열망. 자, 그게 시작한 게 이거 아닙니까? 이거? 탐방동 이편한 세상이 수백 대 1이 나오면서 이거로 시작을 한 거죠. 신축에 대한 열망이 시작하면서 이게 한 7억 5천 가지 않습니까?
자, 여기도 그렇게 편한 지역은 아닙니다. 이게 주택가, 단독주택, 뭐 빌라, 원룸으로 둘러싸인 지역이라 아파트만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주거 환경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상권이라든지 뭐 상권도 앞에 상권은 또 별로이고 또 나와야 되고 그렇게 만족스러운 데는 아닌데 어떤 신축에 대한 열망으로 이렇게 올라갔다. 자, 그러한 그 열망이 트리플 시티와 상대동 아이파크로 연결되어 있던 건데, 자, 그게 기준점이 돼서 가격들을 준신축급들을 가격을 끌어올렸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입지가 좋은 둔산동은 크로바가 또 끌고 갔던 거죠. 두 개의 축이 끌고 간 겁니다. 자, 크로바와 상대동 아이파크. 자, 두 개의 축이 끌고 가버린 거죠. 자, 그 축이 이 요즘 둔산동 가격을 다 갭매우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거. 자, 보시면. 이거 월평동 누리아파트 7억이네요. 자, 7억입니다, 이거. 자, 이거 보십시오, 이거. 작년 11월 달에 5억 7천까지 찍었네. 5억 8천이었습니다. 그러면 1억 2천이 올라간 거죠. 자, 과연 이걸 누가 사느냐? 자, 이걸 누가 사느냐입니다, 이걸. 자, 바로, 실수요자들이 사고 있다는 거죠, 실수요자들이. 공급 부족 구간에 어떤 그 심리적으로 쫓기는 실수요자들이 바로 사고 있다는 거죠. 자,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과연 이 가격을 방어할 수 있느냐? 이거 방어할 수 있느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물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그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이게 비싸지 않을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대전은 150만의 도시이다. 자, 시장이 무너지면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시장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자들 대전 안 들어옵니다. 이제 못 들어옵니다. 이렇게 갭이 커가지고는. 자, 보십시오. 이거 6억 5천인데 예를 들어 6억 5천인데 갭이 얼마입니까? 갭이 전세 4억에 6억 7천, 6억 5천, 7천이면 2억 7천이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갭이 너무 커서 이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갭이 커서 이런 아파트들도 보십시오. 갭이 거의 1억 가까이 돼서 이제 들어오질 않는다는 거죠. 대전시장은 예전에 갭이 들어올 때 1, 2천, 2, 3천으로 들어왔던 시장인데, 자, 이제 갭 투자들이 들어오질 않는다는 거죠. 자, 여기가 재건축 개발이 있을 때 들어올 가능성이 있지만, 여기 재건축 개발해서 사업성이 있는 아파트가 얼마나 되겠냐 이거죠. 그것도 쉽지 않은 문제라는 거죠. 자, 문제는 뭐냐면, 이런 우리 기준점에 대해서 한번 명확한 검증을 해야 된다. 그리고 광역도시와 수도권에 있는 도시의 기준점은 틀리다. 평가하는 잣대가 틀리다. 자, 그리고 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고가의 대전의 아파트 값이 급등하고 파는 분들이 바로 또 세종으로 들어오고 있다. 자, 그러니까 세종의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는 거죠. 세종의 입장에서는 땡큐가 되는 거죠. 땡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종의 집값이 요즘 최근에도 강한 시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다음에 문제는 또 있습니다. 그럼 과연 대전이 총선 이후에 조정지구가 지정되면 그 이후에 대전시장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세종의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우리 그거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것은 이제 다른 시간에 한번 해보고요. 이상 절대값 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